서울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강남구 오피스 빌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저녁 안개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이현우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검었고 반대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만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23분을 가리켰습니다. 또 늦었네요. 그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껐습니다. 6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밤 9시면 집에 도착했고 정민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으며 맞이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대로의 신호등이 붉게 초록으로 바뀌는 동안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개월 전부터 달라진 그 얼굴을, 차가워진 눈빛을, 한숨 섞인 목소리를. 아파트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형광등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TV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정민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34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구 500만 원. 강남에 있는 32평 아파트 소유주.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현우가 물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뭐가요? 말투가 차가워진 것 같아서. 미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차가운가요? 당신이 너무 바빠서 못 느끼셨던 거 아닌가요?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했습니다. 미나의 아트 테라피 스튜디오는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저녁을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포장지가 쓰레기통에 쌓였습니다. 현우가 퇴근하면 미나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어땠어? 그냥요. 손님 많았어? 보통이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나가 말했습니다. 상담 받으려고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돼서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건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받을 건데? 스타 심리 발달센터요.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유명한 곳이야? 네. 강준호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TV에도 나오시는 분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였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해? 회당 15만 원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요. 그래, 받아봐.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현우는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시작된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나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마다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현우는 처음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는 건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미나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상담 전보다 더 차갑고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냈습니다. 현우가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놓지 않았다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았다고, 수건을 제자리에 걸지 않았다고. 당신은 항상 그래요. 신경을 안 써요.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나는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틀, 사흘. 결국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상담은 도움이 돼? 네, 많이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현우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부드럽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미나가 상담을 시작한 지 8주째였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6번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여닫는 소리, 향수를 뿌리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30분 후 미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원피스.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고 립스틱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녀올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응, 조심해서.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31분이었습니다. 상담은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나는 10시,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산책했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추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뺨이 발그레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나가 11시 15분에 돌아왔던 밤을 말입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음은 그가 6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미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미나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안에는 지갑, 휴대폰 보조 배터리, 립스틱,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타 심리발달센터, 스타 사이콜로지컬 디벨롭먼트 센터 출입카드, 액세스 칼. 뒷면에는 자기 띠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베스베스길 23, 5층. 현우는 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자리를 떠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미나가 물기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요? 아, 그냥 물 마시려고. 현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든 손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서 검색했습니다. 강준호 박사.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영상,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팅.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뿔테 안경, 정장 차림.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치아는 하얗고 입꼬리는 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TV와 강연을 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소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오후 4시에 조퇴했습니다. 팀장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치과 예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테헤란로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스타 심리발달센터라고 써 있었습니다. 현우는 건물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센터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6시 50분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8시 50분 불이 꺼졌습니다. 9시 5분 미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강준호가 웃었습니다. 미나도 웃었습니다. 현우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나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입술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건 현우가 아는 정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설레는,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사설 탐정, 서울 강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의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탐정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 회색 재킷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이현우 씨 맞으시죠? 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미나와 강준호가 센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사람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 나란히 걸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오피스텔 건물 앞. 강준호가 카드키로 문을 여는 모습. 네 번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미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타임스탬프. 21, 47 입장. 23, 52 퇴장. 이 시간 5분이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총 4번의 상담 중 3번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강준호 명의입니다. 2년 전 매입했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녹음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탐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주세요. 탐정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벌써 보고 싶은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270만 원입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한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원이었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녹음 파일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시간대, 그리고 녹음 내용. 이 정도면
불륜관계 입증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연하고 상간자인 강준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결혼기간, 귀책 사유,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배우자에게 2. 0만 원에서 3. 0만 원, 상간자에게 1. 500만 원에서 2.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윤리위반 신고입니다.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윤리 강령 위반입니다. 자격 정지나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서류 준비하는 2주 동안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동시에 타격하는 겁니다.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현우는 연기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미나에게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상담 간다고 할 때도 조심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소파에서 자는 동안 현우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강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나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2주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해소. 피고일 정민아, 피고이 강준호. 청구 금액 5. 3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회 신고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배우자 먼저 만나시고 상간자는 그 다음에 하세요. 시간차를 두지 마세요. 같은 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현우는 미나의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아트힐링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나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와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뭔데요? 미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소장이야. 읽어보면 알 거야. 당신이 날 미행했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조사야. 합법적인 조사.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 그는 돌아섰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5시 현우는 스타 심리발달센터로 갔습니다.
5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이현우입니다. 정민아 남편.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소장이랑 신고서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린 상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우가 말했습니다. 강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필요 없어요.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첫 공판은 3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법원 건물은 차갑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강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피고 2번, 강준호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은 간결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입기록, 녹음 파일.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서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가정을 방치했고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미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녀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미나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현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내가 정말. 아니야?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후회하는 건 나한테 한 일이 아니야. 들킨 거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지.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그랬을 거 아니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공판 때 보자. 그 주 금요일 한국심리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심리학 자격 정지 6개월 결정. 1차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스타센터 강준호. 저도 피해자입니다. 상담받다가 부적절한 제안 받았어요. 남편이랑 상담받았는데 따로 연락 오더라고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유명 심리학자 강준호, 윤리 위반 논란, 내담자와 부적절한 관계, 자격 정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4월 초 현우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스타 심리 발달 센터가 있던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 앞에 섰습니다. 빈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월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이번에 대한 공시송달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시송달.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최후 통지였습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재산분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스튜디오 매각 대금의 50%를 원고에게.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책 사유를 고려하면 70-30이 적정합니다. 그건 너무. 판결로 가시겠습니까? 미나의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70-30. 위자료의 800만 원. 스튜디오는 매각되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우는 1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준호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현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이었습니다. 2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며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이거 봤어?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클릭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강준호 목격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봤어요.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하더라고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그 심리학자? 인생 한순간이네. 자업자득이지. 현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8월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추심 소송 진행할까요? 재산 조회해보니 차량 한 대 있던데. 아니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43, 400, 0원.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올림픽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현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강준호를 떠올렸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습니다.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삶으로. 아직 텅 비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채워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잠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한강 위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뛰었습니다. 몸무게는 8kg 줄었고 얼굴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었습니다. 더 바빠졌지만 이제는 일이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살아있구나. 9월에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는 하루 동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약속 장소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근처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시 10분,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미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음식점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네. 견딜만 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과하려고 왔어요. 현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뒤늦은 사과라는 거 알아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서요.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요. 현우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받아들일게. 정말? 응. 과거는 과거니까.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금씩 모은 거예요. 50만 원이에요. 위자료에서 받은 돈 언젠가 다 갚을게요. 현우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그 돈은 당신이 써.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할 거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미나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갈게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미나. 현우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잘 살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살아.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그녀는 나갔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미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현우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후 지하철을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파는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강준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완벽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잘 사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 143, 400, 0원. 그는 오랫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였습니다. 정의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확실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 그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회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강남 어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현우도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후배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평범한 일상이 좋더라고.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소중한 거지. 귀가길 현우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검었고 다리 위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는 이 강을 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허함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미나대로, 강준호는 강준호대로 각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현우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7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현우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 현우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남는다. 다시 살아갈 기회가 남는다. 올바르게 살아갈 책임이 남는다. 그는 메모지를 찢었습니다.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해로, 새로운 삶으로.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